네, 주주총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이 시간대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많이 오를 것 같다. 그 훈풍을 우리 내일장이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장 코스피 0.04% 오르는데 그쳤고요. 코스닥도 시가보다 조금 낮은 0.89%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성률팀 함께하겠습니다. 송률 매니저, 성하준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어제 뉴욕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개별 종목으로 봐도 꽤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 우리 장 뭐가 가로막은 겁니까? 사실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역시나 우리 한국 시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수준이 아니고 소문난 잔치라 그래서 가봤는데 뭐 그러시고 뭐고 다 빼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과 우리나라 시장에 바로 연결되는 품목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확인된 게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뭐 대중국은 30%, 대미는 30% 관세 부과로 일단 유예는 됐습니다만 이게 90일 동안 한정적인 유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신중한 흐름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관세 협상의 결과 자체가 이렇게 90일간의 관세 인하를 가져가게 된다라 그러면 일단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사재기하려는 듯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사재기를 해서 품목을 쟁여놓기 시작하면 이 해당 품목에 대한 추후 전망은 비교적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확실시 무언가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난 부분이 아니고 90일간의 릴레이를 또 이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한 태도를 좀 보이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이 관세 인하가 일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사라지게 되는데 사실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 한다기보다는 이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키워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구멍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일부분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도 일부 어느 정도 좀 인하에 대한 협상을 좀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24년도 말에 2.3%에 비하면 현재 13.1% 생각보다 아직도 높은 부분 좀 있고 그리고 현재 4월달, 5월달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뭐 수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분 관세 영향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오늘 우리 시장이 비교적 좀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물가 얘기도 해주시고 금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잠시 후입니다. 한 2시간 정도 후면은 4월 미국의 CPI가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자, 그런데 미국도 이 CPI를 앞두고 즐겼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신중한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성하준 매니저님 하신 말씀이 저는 거의 다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90일 유예가 나왔는데 일단 90일이라는 제한적인 시간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를 빠르게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90일 동안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비교적 약세를 떴냐. 약간 채권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 쪽 변동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급에 대한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약간 이제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저가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올라가는 말에만 올라탈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약간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가 있는 종목들 저평가면 다 저평가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번에 성하준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APR 같은 경우 상한가 가는데 아직까지 누워있는 화장품 종목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촘촘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 분석을 내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섹터는 무엇이고 종목은 무엇인지 하나씩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화면 넘겨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인입니다. 오늘의 주목 섹터와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섹터 댓글 모음집 시간인데요. 오늘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단 젤렌스키는 이스탄불 간다는데 푸틴스키가 직접 나오겠냐라고 조금 회의적인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15일에 개최가 되는데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스탄불에서 직접 푸틴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라라고 맞불을 놓은 셈인데요. 푸틴의 참석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댓글도 보겠습니다. 푸틴 오면 트럼프도 온다는데 광물협정 다음은 15일 협상이라는 역시나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남겨주셨고요. 세 번째 댓글, 장투 금지 아시죠? 말 많은 재건주는 수익일 때 안 빼면 물립니다라고 경고를 남겨주셨습니다. 장기 투자, 장투의 준말이 장투인데요.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잠재력과 리스크도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경고한 듯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삼가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지 잠시 후에 매니저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다른 의견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착기는 우크라이나 수출 정상화 끝남, 이미 조용히 움직이는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산 굴착기의 우크라이나향 수출이 이 러우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러우 전쟁이 끝날 걸로 기대가 되면서 이 굴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고요.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나토랑 미국도 종전 논의를 한다는데 시기가 겹치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러우 전쟁 종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시기와 이 나토의 협상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조금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진 건설 로봇에 대한 댓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대표 종목이기도 하죠. 전진 건설 로봇, 외국인과 기관이 다 도망가네. 나쁜 놈들아 그만 팔라고라고 서름의 목소리를 남겨주셨는데요. 전진 건설 로봇은 오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섹터는 바로 우크라 재건입니다. 성일 매니저님, 돌고 돌아 우크라 재건이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진짜입니까? 가짜죠. 예, 일단 뭐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단순 기대감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도 못 맞추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게임 끝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변동성이 심하고 사실상 리스크도 있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뭡니까?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들한테 HD 현대건설 기계를 말씀드렸는데 6만 원대에서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9만 원대까지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도 지금 이제 협상이 정해졌습니다. 일단 15일 날에 지금 튀르키예에서 회담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는 푸틴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나타내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게 좀 우리가 주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상 우크라이나 지금 정확한 통계는 매번 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시설들이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비용은 매일마다 확대가 되고 있는데 가장 디테일한 수치가 나온 게 740조 정도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협력을 했죠. 앞으로는 다시 한번 복구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펀드를 가동시킬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복구 펀드에 대한 내용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서는 다시 한번 긍정적 메시지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고요. 우리나라 건설기계 수출량만 보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양 건설기계 수출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 이전과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5배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하주 매니저님, 이 우크라 재건 얘기를 한 지가 벌써 2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낼 대로 우려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우려내서 빼먹을 게 남은 겁니까? 사실 지금부터는 좀 우려내서 빼먹을 거를 다 빼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빼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옥석가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장 관점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휴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확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서는 아마 종목들의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도요. 결국에는 이제 투자 심리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기대감의 시세를 또 들어올리고 현실을 확인하게 되면 또 차익 매물도 찾고 뭐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오면 뭐 추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들이 기본적인 틀인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나 그렇듯 휴전에 닿을 듯 말 듯 계속 닿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좀 훼손되어 있는 그러니까 신뢰 자체가 많이 좀 훼손되어 있는 그런 테마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이번 15일에 확정적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거나 뭔가 MOU 체결 또는 실제 수주를 받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실적 기대감으로 반응을 하겠지 이거는 또 한 번 뭐 재건 테마주의 움직임으로써 뭐 원래 움직이던 대장주들의 흐름이 다 시세 분출하기는 어렵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순환매를 도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테마주가 신규 발생할 때와 어느 정도 우려먹을 때로 우려먹었을 때의 흐름은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혜 볼 수 있는 업종을 종목들을 좀 식별해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옥석 가리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움직임 돋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우크라 재건 때문에 오른 건지 뭐 다른 이슈가 있었는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영향만으로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많이 제한적이고요.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근거도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에서는 그렇게 큰 테마는 아닌데 또 어느 정도 좀 이제 가까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23년도 11월인가요? 그때 당시 우크라이나 전력공사랑 1조 원대 규모를 한번 이제 체결했습니다. 뭐냐면은 송변선 관련 이제 수주였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력 쪽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SMR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홀텍이랑 같이 SMR 관련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수혜 기대감도 서서히 더해져 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고 계속 우상향하면서 거래량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 재건의 성격이 많이 묻어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송율 매니저 포트 안에 있는 HD 현대건설 기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색깔이 더 짙은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가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리뷰가 필요해 보이네요. 예, 일단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거의 투탑입니다. 그러니까 HD 현대건설 기계가 있고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있습니다. 뭐 둘 다 한 지붕에 같이 사는 친구들인데 얘네 같은 경우 약간 성격이 다르죠.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건설 기기를 메인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상업용 차량도 같이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 그다음에 엔진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약간 같으면서 달라요. 근데 두 기업 다 공통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각각 우크라이나 건설 기계 시장에서 25%, 30%씩 점유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저는 강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91,500원입니다. 이때 물론 달성했을 때도 우크라이나 기대감으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9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해도 8만 원대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차 목표가 달성했는데 2차 목표가 그럼 8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목표가 8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댓글 그 방에서도 나왔던 종목이 바로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이 종목이 제 기억이 맞다면 만 원대에서 거의 7만 원까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던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이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사실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 받았던 건 어쨌든 말 그대로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에 건설 기계가 합쳐진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7만 원까지 흐름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급등하는 흐름, 뭐 신규 상장주의 흐름도 같이 포함은 돼 있었지만 확실히 이 AI, 그 로봇과 건설 기계가 합쳐지다 보니까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재건 사업, 그에 대한 건설 기계 수요가 매우 많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이 재건주의 흐름으로서의 그 시세를 좀 많이 받았다라고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뭐 어쨌든 저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차기 뭐 사실상 지금 재건주의 흐름을 놓고 보면 SY 스틸텍이라든가 대동기업 관련 종목들이 대장주로 시세를 많이 분출하는데 이 전진건설 로봇도 그 후속주로서의 흐름을 좀 많이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실적도 좋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재건 사업과 또 맞닿는 재료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수주를 받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건설기가 실제 전진건설 로봇 관련된 재료들이 투입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의 모멘텀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실제 휴전과 종전에 대한 재건 사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실제 수주 환경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하준 매니저님 그 포트 안에도
뭐 우크라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탑픽은 SY 스틸텍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편입을 또 하기도 했고요. 예. 사실 뭐 SY 스틸텍도 뭐 재건 사업에서는 SY, 뭐 SY 스틸텍 워낙에 또 시세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흐름에서는 나름대로 이전의 상승폭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세를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SY 스틸텍도 상당히 상승세를 좀 잘 이끌어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장주의 시세가 좀 많이 힘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SY 스틸텍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 꾸준히 한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리뷰는 저희 실적 발표 시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섹터 우크라 재건과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가 돼 있는지 바로 보시죠.